안녕하세요. 포스텍 공부의 신 물리가 물렁물렁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슈레딩거 방정식과 양자역학의 이해가 제목인데요. 고등학교 물리2의 마지막 단원에 해당하죠. 저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A는 B이다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이 다소 어렵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아요. 고등학교 물리2의 마지막 단원, 미시세계와 양자현상에서 양자역학에 대한 원리와 여러 식들을 간단히 유도해보고 그로 인해 슈레딩거 방정식과 오비탈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다. 그렇죠. 저는 양자역학의 기본인 슈레딩거 방정식을 소개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떻게 전자구름이 형성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거예요. 목차는 첫 번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그리고 두 번째, 슈레딩거 방정식, 그리고 세 번째, 파티클 이너 박스, 상자 속에 갇힌 입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의 확률 분포, 즉 오비탈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먼저 1단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죠.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거시세계와 달리 양자역학이란 미시세계에 관련된 학문이니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정말 당연하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천천히 짚고 넘어갈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소단원,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여기 전자를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자가 있죠. 원자 모형이지만 전자를 관측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원자의 크기는 보통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예요. 바로 1옴스트롱이라는 단위죠. 이렇게 작은 원자를 관찰하려면 빛의 파장은 더 작아야 해요. 원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관측에 사용된 광선의 파장이 엄청나게 짧아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매우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강력한 에너지가 이렇게 원자와 충돌하면서 원자의 위치를 바꿔놓아요. 운동량은 파장의 반비례하므로 파장이 짧기 때문에 위치의 정확도는 높일 수 있지만 원자의 운동량의 변화는 클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현미경과 전자를 생각해 봅시다. 이번엔 운동량의 변화량을 줄이기 위해서 파장을 늘려볼 거예요. 운동량의 오차는 이렇게 줄겠지만 파장이 길어지니까 위치의 오차는 늘어나겠죠. 사실 이것은 불확정성 원리를 증명하는 설명은 아니에요. 단지 불확정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관측 현상에 불과한 거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도입했지만 만약 물리학적으로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에너지가 전혀 들지 않는 관측 기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현상은 나타날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시듯이 미시세계의 물질들이 입자이자 동시에 파동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도출되는 한계이며 관측 장비의 한계와는 관계가 없어요. 이러한 불확정성 원리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요. 위치와 운동량의 오차의 곱은 일정한 값 이상일 수밖에 없다. 둘 다 정확히 측정하려면 곱이 0이 되어야겠죠? 하지만 어떻게 하든 수학적으로 어떤 상수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값이 가장 작은 값을 가질 때는 파동함수가 가우시안의 형태를 가질 때예요. 가우시안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형태의 함수를 말합니다. 정규분포 함수라고들 하죠. 어려운 이야기였죠? 그럼 이제 2단원,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를 구하는 방정식이에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듯 빛이나 전자 같은 입자들이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입자들을 파동으로 생각하고 슈레딩거가 방정식을 도출해내었어요. 슈레딩거가 미분 방정식으로 파동을 나타내었을 때 하이젠베르크는 행렬로 똑같이 나타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이젠베르크가 아닌 슈레딩거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고전 파동 방정식에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입자는 파동성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제 클래시컬한 파동 방정식에서부터 유도해 볼 거예요. 먼저 1차원 파동 방정식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 한 현이 0과 L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어요. 이 현의 변위는 x라고 하고 시간을 t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진폭 u는 x와 t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 진동하는 현에 대한 1차원 파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아요. x에 관한 편미분과 시간에 관한 편미분 사이의 관계식이죠. 여기서 v는 현을 따라 움직이는 속도예요. 그렇다면 이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방정식을 푸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경계 조건이에요. 아까 봤던 그림에서 양쪽 끝, 여기 이 부분은 각각 고정되어 있죠. 경계 조건이란 바로 이 경계에서의 조건, 즉 현의 양쪽 끝은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 말인 즉슨 양쪽 끝에서의 진폭은 0이라는 조건이에요.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0과 L에서는 함수값이 0이 되겠죠. 다음 조건은 변수 분리예요. 저희는 이 파동 방정식을 x와 t라는 두 가지 변수로 나타내었잖아요. 이 두 변수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시간이 변함에 따라 위치가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두 변수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u라는 함수를 x에 관한 함수와 t에 관한 함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곱으로 이루어진 함수를 다시 원래의 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저희는 양변을 각각의 변수로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x와 t의 곱으로 나누어 줄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 한쪽은 x 그리고 한쪽은 t로 이루어진 식이 되었죠. 이제 이 식들의 값은 k라는 상수와 같다고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x에 관한 미분 방정식과 t에 관한 미분 방정식으로 분리할 수 있죠. 우리는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죠.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함수를 구하면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세 가지 조건을 얻었어요. 경계 조건과 두 가지 변수에 대한 두 가지 미분 방정식이죠. 여기서 이 경계 조건을 변수 분리의 방법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자, 그리고 k를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라고 두었을 때 이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왜냐고요? 이 식을 두 번 미분해보면 원래 자기 자신의 k, 그러니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을 곱한 꼴이 나옵니다. 미분 방정식을 푼 거예요. 그럼 이제 경계 조건이 0과 L일 때 0이 되어야죠. 0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려면 a가 0이어야 하고 L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려면 베타 L은 파이의 정수배가 되어야 해요. 이렇게 나온 게 x는 b sin n파이 x 나누기 l이에요. 그리고 t에 관한 함수도 같은 방법으로 오메가라는 변수만 이렇게 정의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구하는 파동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x와 t의 함수의 곱으로 나타내어집니다. 아까 정수배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파동 함수는 정수 n에 의존한 함수가 돼요. n이 1, 2, 3일 때 모습이 각각 다른데 1일 때는 이러한 진동의 모습을, 그리고 2일 때, 그리고 3일 때 각각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입자의 파동을 설명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까요? 앞서 저희는 고전 파동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구했죠. 여기서 저희는 psi라는 함수를 정의할 거예요. 즉, 시간을 제외하고 파동의 공간을 나타내는 함수를 psi라고 정의한 거예요. 이렇게 정의한 다음 다시 대입해보면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진동수, 오메가는 2파이 곱하기 진동수, 그리고 파장과 진동수의 곱은 파장의 속력이라는 식을 대입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여기서 에너지는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합이죠. 이 식을 운동량 P에 관해 정의하면 다음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드브로이 파장, 즉 파장은 P분의 H라는 식을 알고 있죠. 여기서 위에서 구한 P에 관한 식을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어요. 많이 복잡하죠? 다시 이 파장 람다를 위 식에 대입해주면 최종적으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시 이 식을 정리해주면 이게 바로 시간 독립 슈레딩거 방정식의 모습입니다. 시간에 의존하는 슈레딩거 방정식도 있어요. 시간에 관한 항이 추가된 모양이죠. 우리는 이 방정식의 조건을 대입해주면 전자와 같은 입자가 어떤 물리량을 가지고 운동하는지에 대한 파동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슈레딩거 방정식의 초기 조건을 대입하여 방정식을 풀면 하나의 해가 아닌 여러 개의 해가 구해져요.
이런 해들을 각각 다른 물리량을 나타내는데요. 다시 말해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의 파동함수를 구하면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지는 여러 가지 파동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전자가 이런 에너지 중에 한 에너지를 가질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에너지 중에 어떤 에너지를 가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파동함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슈레딩거 방정식의 물리적 의미. 그것은 바로 파동함수의 제곱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라는 거예요. 막스 보른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해석을 제시했는데 정작 슈레딩거 본인은 이러한 확률적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확률을 나타내는지 볼까요? 수소 원자의 1s 오비탈에서 파동함수의 제곱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다음과 같아요.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은 중심에서 가장 확률 밀도가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2s 오비탈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아요. 중심에서 가장 높다가 확률 밀도가 0인 부분이 존재하고 다시 확률 밀도가 존재하죠. 이 그래프들을 바탕으로 전자구름을 그리면 다음과 같아요. 1s 오비탈의 전자구름, 확실히 중심에 밀집되어 있죠. 그리고 2s 오비탈의 전자구름은 중간에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노드라고 하죠. 이 전자구름은 전자의 존재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나타내요. 그림이 짙을수록 이곳에 존재할 확률이 높은 거죠. 우리는 전자가 어떤 에너지를 가질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에너지를 가질 확률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양자역학이에요. 이제 다음 단원인 상자 속에 갇힌 입자로 넘어갈 거예요. 파티클 이너 박스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상자 속에 갇힌 입자예요. 우리는 이 입자를 자유입자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상자 안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기 때문이죠. 대신 상자의 경계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이므로 바깥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거나 a보다 클 때의 파동함수는 0이 되어요. 그리고 또다시 나타나는 경계 조건. 파동함수는 연속적이어야 하는데 0과 a의 바깥에서의 값이 0이므로 경계인 0과 a에서의 함수값도 0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1차원 상자 속에 갇힌 입자의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파티클 이너 박스의 에너지를 구해볼까요? 소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박스에서의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불연속적이라는 말이죠. 자, 우선 위치 에너지가 0이므로 슈레딩거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물론 범위는 0에서 a까지죠. 그리고 이 해는 다음과 같아요. 여기서 k는 이렇게 정의된답니다. 여기서 아까 구한 경계 조건인 0과 a에서 0이라는 사실을 대입하면 k에 대한 조건을 구할 수가 있어요. a를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하면 sin ka가 0이어야 해요. b가 0이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k는 파이의 정수배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k는 n파이 나누기 a라는 조건을 얻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k는 루트 2m이 나누기 h바라고 정의했으므로 최종적으로 에너지에 관한 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는 정수 n에 따라서 불연속적으로 달라지는 양자화된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 식에서 정수 n을 퀀텀 넘버라고 정의할 거예요.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 n에 따른 파동함수의 모양은 다음과 같아요. 그리고 파동함수의 제곱은 또 아래 그래프와 같죠. 각각의 상태에 대한 에너지는 n이 1일 때, 그리고 2일 때, 3일 때, 4일 때 각각 불연속적인 값을 가져요. 아까 경계 조건을 통해서 k를 구했죠? 이 조건을 통해 저희는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의 파동함수를 알 수가 있어요. 이 b라는 상수를 다시 구해볼 건데요. 정교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파동함수의 제곱이 확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확률의 총합은 1이죠. 그래서 파동함수의 제곱을 적분한 값도 1이 되어야 해요. 이를 풀었으면 다음과 같고요. a분의 n파이를 z라고 다시 정의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사인 제곱을 0부터 n파이까지 적분하면 2분의 n파이가 되므로 결국 b제곱이 a분의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구해진 파동함수의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범위는 0부터 a까지이고 n은 정수가 되겠죠.
예제를 하나 풀어볼 거예요. 뷰타다이엔의 에너지를 구해보자. 정확히 말하면 전자전이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해볼 거예요. 뷰타다이엔이란 탄소 4개가 이중결합 2개와 단일결합 1개로 이루어진 화합물이에요. 이렇게 생겼지만 저희는 이 분자를 직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원 상자 속 입자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즉, 에너지를 이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파이 전자만 생각할 것이므로 하나, 둘, 셋, 넷의 파이 전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에너지 도표를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n은 2에서 3으로 전이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2에서 3으로 가는 에너지는 3의 에너지와 2의 에너지를 빼면 되겠죠? 다음과 같은 상수들을 대입해요. 여기서 A는 박스의 길이이므로 이중결합 2개의 길이와 단일결합 1개의 길이를 더했어요. 총 대입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죠. 저희는 이 에너지 차이를 통해서 진동수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뷰타다이엔에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스펙트럼 또한 알 수 있게 되겠죠. 이젠 1차원이 아닌 3차원의 파티클 이너 박스도 잠깐 들여다만 볼게요. 여기 3차원 박스가 있어요. 길이는 A, B, C이죠. 이 박스의 파동함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뭔가 비슷한 모양이죠? 그리고 에너지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단원이에요. 4단원에서는 전자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확률 함수를 오비탈이라고 해요. 저희가 그냥 S오비탈은 구형, P오비탈은 R형 모양이라고 받아들였던 것들이 사실은 확률 함수에 의해 도출된 전자구름의 모양이랍니다. 신기하죠? 이 오비탈을 어떻게 구했냐고요? 먼저 수소 원자에서의 슈레딩거 방정식부터 알아봅시다. 저희는 핵이 하나인 수소 원자의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는 정확히 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헬륨부터는 식이 너무 복잡해지는 바람에 해를 정확히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근사의 방법을 이용해요. 아무튼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었죠. 하지만 수소 원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다음과 같아요. 이를 대입하면 이러한 식이 나오고 거리 R에 대한 함수와 각도 세타와 파이에 대한 함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모양은 다음과 같아요. 정말 복잡하죠? 자세히 보진 않을 거예요. 이 식을 도출하고 증명하려면 너무나도 많고 어려운 수학적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변수 n과 l, 그리고 m에 따른 각각의 해는 똑똑하신 수학자분들이 아주 잘 구해놓으셨어요. 저희는 그 표만 보면 된답니다. 그렇다면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자기양자수란 무엇인지 알아볼 건데요. 여러 복잡한 조건들에 의해 도출된 수소 원자의 에너지는 n이라는 변수에 따라 달라지고요. 거리 R에 대한 방정식에서 L이라는 변수가, 세타와 파이에 대한 함수에서 M이라는 변수가 나타나요. N을 주양자수, L을 부양자수, 그리고 M을 자기양자수라고 불러요. 주양자수는 에너지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부양자수는 각운동량과 관계가 있어요. L이 0일 때는 S오비탈, 2일 때는 P오비탈, 그리고 2일 때는 D, 3일 때는 F오비탈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양자수는 각운동량의 지축 성분과 관계가 있는데요. 자기양자수라는 이름은 마그네틱 필드에 관여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n과 l, 그리고 m이 달라짐에 따라 확률 밀도 함수가 달라지는데 각각의 모양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n과 l과 m이 1, 0, 0일 때 1s 오비탈, 그리고 2, 0, 0일 때 2s 오비탈, 2, 1, 1일 때 2px 오비탈, 2, 1, -1일 때 2py 오비탈, 그리고 2, 1, 0일 때 2pg 오비탈이 되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구형과 R형 모양이죠. D와 F오비탈의 모양도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보호 모형과는 다르게 3차원으로 분포된 전자구름의 모형,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나타내어주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시작해서 슈레딩거 방정식, 상자 속에 갇힌 입자, 마지막으로 오비탈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물리2를 배우면서 부족했거나 궁금했던 내용들이 해결되셨나요? 저는 여러분이 이 동영상으로 인해서 양자역학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혹시 물리2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더라도 재미있게 들어주었으면 하고요.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스텍 공부의 신 물리가 물렁물렁이었습니다.